안녕하세요. 커머셜 크리에이터 블루노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블루노트가 어떤 회사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커머셜 크리에이터로 자문을 하는 컨설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회사의 기술력을 상품으로 만들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전략과 타겟을 설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유통망을 찾고 이 유통망이 사용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판촉 행사를 기획하며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 파트너의 영업팀을 교육하는 일 또한 저희의 업무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회사의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전략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해진 형태나 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유통망에게 우리의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의 상품을 가장 잘 판매하는 유통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촉의 방향도 정해지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전도 감시 홀터 기록에 대한 급여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는데요. 현행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홀터 기록 감시를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기간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계가 처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럼 웨어러블 심전도계는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야 할까요? 장표는 같이 보실게요.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홀터를 처방받은 케이스는 연간 30여만 건 정도 되고 대부분 상급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홀터를 처방받았다는 것은 부정맥과 같은 심장 이상의 소견이 의심된다는 것이기에 이 환자분들이 웨어러블 심전도계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1차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홀터로 잡아내기 어려웠던 부정맥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면 치료 여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 심전도계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홀터를 처방받은 것은 아니지만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심장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2차 타겟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상급이나 종합병원에 계시고요. 환자의 수는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전국에 약 700만 명 정도 계시고요. 이분들은 1차 진료기관, 즉 의원에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부정맥 인식 향상을 통한 조기 진단의 목적으로 적응증에 따라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타겟을 나누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지 순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가 홀터 마켓에서 쉐어 게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기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야 하는지도 가이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을 잡고 나면 유통 채널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유통망에게는 보다 명확하게 시장을 제시하고 또 시장에 다가가는 길을 알려주기에 우리 회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타겟과의 접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유통망이 가장 효과적일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유통망을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대리점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블루노트는 유통 파트너를 직접 컨택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미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통 파트너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유통 조건이나 제품의 이동인데요. 제품이 생산된 이후 어떻게 파트너를 거쳐서 병원과 고객에게 전달되는지가 골자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유통 파트너의 계약 과정에도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 조건, 홍보, 판매, 교육, 재고 관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교육은 영업팀에게 제품의 특장점을 알리고 사용 방법을 익히며 제품의 판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제품의 아이덴티티는 제조사에서 가지고 계시기에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이 가이드를 제작하는 일 또한 블루노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촉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언제, 어디서 고객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담기는 내용이나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로셔나 리플렛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한두 장 정도의 간결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안에 제품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내게 되죠. 제품에 따라서는 사용 방법이나 시연 과정을 설명하고 싶다면 제품 사용 그림과 설명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또한 사용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QR코드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프로모션도 활발한데요. 고객의 이메일로 판촉물을 보내거나 카톡 채널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다 집약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최근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은 웨비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는 해당 질환의 치료나 관리법에 대하여 식견이 높은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강연 도중 중간중간에 참석자들의 질문을 소화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 연자가 주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디스커션도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대규모의 행사도 많이 여시는데요. 학술대에서의 세미나는 우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 중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블루노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 진입, 유통, 판촉의 3단계로 나누어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